안녕하십니까. 주식성공TV의 강한주식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환율도 급등을 하면서 1283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섹터는 가장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같은 날 에코프로는 연이어 급등을 하면서 2차 전지 상승 흐름을 이끌고 있습니다. 쇼커버까지 들어오면서 에코프로는 이미 수익들이 어마어마하게 났죠. 작년부터 시작해서 에코프로는 제가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볼 것은 뭐다? 이 양극재라든지 폐배터리 그 이후에 올라갈 수 있는 새로운 섹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겁니다. 2차 전지 업종의 상승들을 이 종목들이 바톤 터치할 가능성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오늘 내용들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는요, 작년 연말뿐만 아니라 제가 몇 월달부터 7월달, 8월달부터 무조건 갖고 가야 된다. 에코프로 매수하십시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회원님들은 이미 200% 이상 수익을 인증하고 계시죠. 실제 계좌를 캡처해서 공개를 하고 있는데 폐배터리 관련해서 대표 종목입니다. 요게 이렇게 올라갔던 것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뭐가 들어왔다? 지금 쇼커버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올라가는 동안 계속해서 공매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공매도 입장에서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고점이기 때문에 공매도도 물타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공매도를 치는데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쇼커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2만원대부터 시작해서 단기 80% 90% 급등이 나왔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에코프로의 상승 흐름들이 더 이상 나오기가 조금 부담스럽죠. 이격도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죠? 21선 여기 있는데 주가가 여기 있다. 그렇다면 쉬어가기 마련이죠. 과거에도요. 이렇게 21선과 이격이 벌어지면 21선이 여기 있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쉬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2차 전지가 시세가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지금 시장에서는 단연코 2차 전지 업종은 주도 업종으로서 다른 섹터가 끌고 나갈 가능성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오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 설명에 앞서서 지금 우리 지수가요. 굉장히 잘 버티고 있다가 오늘 시장에서 2430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나왔던 지지선들이 여기였는데 이거를 지금 깨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매도가 나오면서 깨고 있는데 이 매도는 누가 주도하고 있다? 외국인들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인들이 선물을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금융투자 비롯해서 지금 외인들도 현물을 거의 8천억, 9천억까지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환율에 있습니다. 환율이요. 이렇게 내려갔다가 1216원까지 내려갔다가 이게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1284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면 외인들 입장에서는 뭐가 나온다? 환차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환차손 때문에 이전까지는 주식을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매도하지 않고 매수만 줄이는 모습들을 보여주다가 오늘에서 주식 매도가 좀 나오면서 종목들의 흐름들이 나빠지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들은 환율이 조금 꺾이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다시 순매수로 들어올 거고요. 2차 전지는 다시 한번 랠리를 보일 가능성들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시고 겁먹지 마시고 지금 구간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들 조정을 이용해서 담는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리튬 이온 전지의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이거 뭐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전부 다 알고 계실 텐데요. 2차 전지 구성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양극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편에 음극재가 있고요. 그 가운데는 분리막이 있다. 이걸 이제 꼭 이렇게 그림처럼 돼 있는 게 아니고요. 도식화하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뭐가 채워져 있죠? 여기에는 전해질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리튬 전자가 양극재에서 음극재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것은 충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음극재에서 다시 리튬이 양극재 쪽으로 넘어갈 때 방전이 되면서 전기가 형성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주가의 상승을 경험한 것은 주로 어디입니까? 이 양극재 쪽이라고요. 다른 소재에서도 성장성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어디냐면요. 이
음극재 쪽입니다. 자, 양극재 쪽에는요, 이렇게 리튬이라든지 아니면 코발트, 망간 이렇게 3원계 금속들이 들어가고요. 음극재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이렇게 리튬이 있는데 여기에 흑연이라고 그래가지고 음극재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흑연의 음극재 요것이 앞으로 뭘로 바뀐다? 실리콘 음극재로 바뀔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것들이 집중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거죠. 업계 내에서 음극재 관련 시장의 움직임들 보시면은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요, 2021년에 이미 신라이온이라는 업체를 인수를 하면서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개발을 시작을 하고 있고요. 폭스바겐은 타이칸 EV에 실리콘 음극재 적용 배터리를 탑재를 하기로 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가 탑재가 되죠. BMW도 2025년부터는 실리콘 음극재를 적용할 계획에 있는데 2, 3년 뒤의 일이지만요. 주가는 언제부터 움직인다? 미리 움직일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기업의 음극재 채택 계획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BMW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2025년 상반기에 뉴 클래스 제품군, 그러니까 새로운 플랫폼을 만드는데 여기에 제품군에는 실리콘 음극재를 탑재를 하겠다라는 것들이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4680 셀 양산이 이제 올해 상반기부터 시작이 되는데 요게 하반기부터는 실리콘의 함량을 확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따가 제가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지만 지금까지는 음극재에 실리콘 함유를 5%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이걸 얼마까지 늘린다? 7%에서 10%까지 확대 적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양극재 업체들 보시면 포스코 케미칼도 역시나 음극재 관련 생산 라인 완공을 하고요. 그리고 TRS, 요거 이녹스의 자회사입니다. 실리콘 파우더 캐파를 2배로 늘립니다. 시장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대표적인 종목 지금 이미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리콘 음극재를 납품하고 있는 대주전자 재료는 2024년에 캐파를 1만 톤 증설하게 됩니다. 한솔케미칼도 역시나 내년에 캐파 증설을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SKC 역시나 차근차근 이렇게 음극재 관련해서 로드맵을 발표를 한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시장 먼저 한번 살펴보고요. 그러면 음극재가 무엇인지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자, 음극할 물질, 음극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시장의 수요 전망을 보시면 2019년부터 시작해서 시장의 흐름들 보시면 천연 흑연을 먼저 썼습니다. 그죠? 천연 흑연이 요 파란색, 짙은 파란색인데요. 이 시장도 확대는 되고 있어요. 포스코 케미칼이 급등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인조흑연, 음극재에 있어서 인조흑연의 채택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늘고 있는 상태고요. 성장률로 본다면 요 실리콘 쪽에 있어서 성장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전체적인 절대적인 어떤 시장 규모는 비록 인조흑연보다는 작지만 성장률 측면에서 본다면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음극할 물질별 가역 용량, 그러니까 배터리 용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가역 용량을 비교를 한 것인데 요것이 이제 흑연이죠. 흑연이 370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람당 실리콘 산화물은 1500, 실리콘 탄소복합체는 1300, 그 다음에 순수 실리콘은 3600, 굉장히 높죠. 그리고 실리콘 합금 요즘 들어서 나오고 있는데 요게 이제 1100 정도가 됩니다. 음극재 소재별 생산량을 보시면 아직까지는 인조흑연이 압도적이죠. 그죠? 보시면은 가장 큰 시장 캐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이만하다라는 거죠. 인조흑연이 가장 경제성도 낮고 문제가 없고 기술적으로도 적용하기 쉬워서 그래요. 그리고 실리콘은 보시면은 성장률이 대박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시장이 대박이죠. 그래서 글로벌 음극재 소재별 시장 성장률 전망을 보시면은 성장률이 76%로 압도적이다. 그래서 성장률이 이렇게 급등하게 되면은 역시나 주가도 따라갈 가능성들이 많다라는 거고요. 자, 우리가 이제 논문 하나를 좀 볼 겁니다. 그래서 논문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거 말고요. 실리콘 음극재 관련해서 전반적인 내용만 살펴보자고요. 자, 내용들을 보시면요. 이미 상용화된 흑연 음극이 가지는 이론 용량은 372mAh per gram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간단히 얘기하면 양극재가 1g당 가질 수 있는 리튬 원자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72 요 수준밖에 되지가 않는데 이거를 가지고는 장거리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고요. 그 다음에
충전 시간도 오래 걸린다. 그래서 결국에는 배터리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음극재의 수요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유망한 재료로는 뭐가 나오고 있다? 실리콘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실리콘 음극재는 높은 이론 용량, 이론적으로 보면 3578mAh/g입니다. 그러니까 흑연 음극재보다 몇 배, 이론적으로는 10배입니다. 엄청난 용량을 자랑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지구 표면에 많은 함량으로 존재를 합니다. 흑연보다 훨씬 더 구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실리콘은 어디에도 쓰입니까? 반도체 만드는 데도 쓰여요. 반도체도 실리콘 인곳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웨이퍼를 만들기 때문에 모래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통해서 추출을 하는 거죠.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부피 변화, 이거는 이제 단점이 나오고 있는데요. 단점. 흑연은 굉장히 입자라는 것이 균일하고요. 안정적 이기 때문에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실리콘은 용량은 큰데요. 충반전 과정에 따라서 리튬 이온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은 요 실리콘 음극재의 부피가 350에서 400%, 그러니까 부피가 요만했다가 이렇게 4배로 커졌다가 또 작아졌다가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충방전 과정에서 전극 내부에 균열이 생기는 한계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음극재가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앞으로 이 음극재를 실리콘으로 해야 되는 이유는요, 이런 것들입니다. 초창기에 이제 특징이 이런 게 있는데, 낮은 초기 효율, 그러니까 초기에는 배터리가 제 성능을 많이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낮은 전기 전도성 및 충방전 시 큰 부피 변화, 이거를 극복을 해야 되는 건데, 이 방법으로 뭐가 나오고 있냐? 탄소로 코팅된 복합 활물질, 요것으로 전기 전독성 향상을 통해서 전극 내부에 빠른 전자 이동을 가능하게 했다. 그리고 입자들 간 접촉이 불안정한 경우 탄소 나노튜브, 여러분들 이제 대주전자 재료를 공부하시다 보면 들으셨을 겁니다. CNT, 탄소 나노튜브 요쪽으로도 이제 연구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카본 파이버 그리고 그래핀까지 추가로 복합화하는 요런 시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금속 도핑 기법을 활용해서 금속 실리콘 합금, 알로이라고 얘기를 하죠. 요것이 전기 전도성을 극대화시키는 등 발전은 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요것이 상용화되기까지는 넘어야 될 산들이 많다는 겁니다. 또 하나 기초적인 내용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튬 이온 2차전지 실리콘 음극할 물질에 대해서 신종원 연구원이 리포트를 하나 쓴 게 있는데, 자세한 내용들 대신에요, 키 포인트들만 좀 짚어 놓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특징들을 조금 정리를 한 것인데요. 이겁니다. 실리콘 1g당 1500mAh의 전지 용량을 구현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아까 3700에 달했던 것은 이론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직접 적용을 하니까 이만큼 됐다라는 거고, 흑연 계열 대비해서 특징이 이겁니다. 에너지 밀도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리튬 이온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빨라서 리튬 이온 2차전지 충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그죠? 아까 장거리, 그 다음에 충전 시간을 단축시키는데 필요한 것은 요 실리콘 음극재다. 이렇게 보시고요. 세계 2차전지 음극활 물질 시장은 연평균 몇 퍼센트? 20% 가까이 성장을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요 실리콘 음극활 물질은 2차전지 음극활 물질 시장의 약 29.5%를 차지했는데, 요게 2026년 한 3년 뒤에는 연평균 얼마? 23.4%로 성장을 해가지고 요렇게 34%까지 시장 점유율을 차지를 한다는 것이죠. 국내 리튬 이온 2차전지 음극할 물질 시장 규모는요 2억 900만 달러입니다. 그래서 인조 흑연이 제일 많죠. 1억 200만 달러, 49% 차지를 하고 있고요. 실리콘 음극할 물질은 6,200만 달러로 한 30%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음극재 특징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특징은 요 실리콘 음극재 내에서도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카바이트계, 아니면 실리콘 카본 복합체, 실리콘 산화물계, 실리콘 나노 입자, 이렇게 있는데 가볍게만 좀 보도록 할게요. 실리콘 카바이트계는 초기 효율은 되게 좋습니다. 초기 효율이라는 것이 처음 이제 배터리를 만들어 가지고 요것을 이제 사용을 할 때 어디까지 성능을 내냐 이거예요. 그래서 91%대까지 나오는데, 최근 연구가 많이 된 실리콘 카본 복합체 같은 경우에는 초기 효율이 84%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산화물계 이쪽은 84.2%,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실리콘 나노 입자,
자, 요것은 레이저 합성으로 만드는데 77%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수명에 있어서도 사실은 요 4개를 비교를 했을 때 실리콘 카바이트계가 제일 우수합니다. 이쪽이 제일 성장성들이 좀 있어 보이고요. 특히나 특징들을 보시면 건식 공정입니다. 당연히 건식 공정이 훨씬 더 간편하겠죠. 그런데 실리콘 카본 복합재는 습식 공정, 그 다음에 실리콘 산화물계는 공정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굉장히 비쌉니다. 생산 단가가요. 그리고 실리콘 나노 입자도 역시나 생산 단가가 굉장히 비싼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급할 물질에 있어서 이 실리콘 응급제를 사용하려는 움직임은요, 이겁니다. 천연 흑연 뭐 이렇게 나오죠. 다 있는데 출력에 있어서도 저결정 탄소 쪽이 이제 사항인데 중전도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수명도 그렇게 높지를 않습니다. 그렇고요. 지금은 가격도 이렇게 비싸요. 다른 흑연이라든지 인조 흑연에 비해서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우리가 실리콘 응급제로 자꾸 나가려고 하냐면요, 이겁니다. 용량입니다. 단연코 압도적이죠. 그래서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이거예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아직 대량 생산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량 생산이 된다고 했을 때 이것을 요 인조 흑연이라든지 아니면 천연 흑연에 맞먹을 정도로 끌어내릴 가능성들도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자동차에 있어서 이제 고출력과 고용량 중에서 뭘 선택을 할 것이냐. 고출력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가 갑자기 속도를 내 가지고 뭐 제로백 달성을 한다든지 이런 데 이제 필요한 것들인데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을 할 때 갑자기 튀어나가는 그런 상황들보다는 오랫동안 운전해서 멀리까지 가는 것, 중간에 충전을 하지 않고도 내가 고향집에 갈 수 있다, 지방 갈 수 있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방향을 계속해서 잡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러면 어떤 기업들이 있느냐, 여러분들 다 아시죠? 대주전자재료가 가장 선두에 있습니다. 이지도 지금 응급할 물질, 실리콘 기반의 응급할 물질을 만들고 있어요. 대주전자 재료는요, 이미 제품 개발을 해가지고요, 어디로 가고 있다? LG 에너지 솔루션에 납품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지는 아직 납품 레퍼런스를 확인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한국 메탈 실리콘도 있고요, 테라테크 노스, 그 다음에 시네츠, 이런 기업들이 있고, 또 다른 기업들을 한번 보시면은 이런 겁니다. 한솔 케미칼도 만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NK전자, 어제 상한가를 갔죠. 그래서 이렇게 대주전자 재료와 한솔케미칼, NK전자가 가장 상용화에 가까워져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기업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대주전자 재료는 초기 용량 거의 비슷합니다. 한솔케미칼과. 그런데 MK전자는 약간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초기 충방전 효율, IC라고 하는데 이것은 대주전자 재료가 완전 열세에 있습니다. NK전자가 89%로 거의 90% 육박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100사이클 후, 그러니까 100번 충전 방전을 한 다음에 용량 유지율, 이게 이제 배터리 수명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이것이 대주전자 재료는 91%, 제일 용량 유지가 잘 됩니다. 한솔케미칼 88, NK전자 88. 그리고 가격을 본다라고 한다면 딱 봐도 대주전자 재료가 괜찮아요. 충방전 효율은 초기가 지나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은 올라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100사이클 이후에도 용량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대주전자 재료에 지금 공정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서요, 가격들이 제일 높습니다. NK전자가 빵이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요게 납품 레퍼런스가 없어서 안 잡힌 거예요. 공짜로 준다는 얘기 아닙니다. 자, 또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은요, 대주전자 재료, 포스코 케미칼 이렇게 있는데, 포스코 케미칼을 양극재 업체로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얘는 인조 흑연을 가진 응극제도 우리나라 탑 업체예요. 응극제 쪽 하고 있고 실리콘까지도 연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 SKC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료에는 없는데 어떤 게 있냐면요, 이녹스도 지금 참전을 했죠. 이녹스. 그래서 이 이녹스까지 오늘 살펴볼 겁니다. 이녹스는 최근 들어서 응극제 관련해서 간북 급 인사 채용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녹스는 뭐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디스플레이 들어가는 소재들을 만드는 업체가 되겠는데, 기술력이 있다 보니까 응극제 쪽으로도, 특히 이제 실리콘 응극제 쪽으로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들을 보시면 사실 이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테마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응극제 관련주로서 중장기 투자가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MK전자는 상한가를 가기는 했는데요. MK전자도 자회사들 때문에 뭐 순수 응극제라고 보기는 어렵고,
만들었죠. 원래는 뭐 만듭니까? NK전자가 반도체 본딩 와이어를 만드는 업체가 되겠는데 자회사들 덕분에 지금 상한가를 갔지만 요 두 종목은 순수 음극재라고 볼 수는 없다. 소재 종목으로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요 종목들 대주전자재료, 포스코 케미칼, 한솔 케미칼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대형주를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는 이녹스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녹스까지 차트를 보면서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 있는지 어디가 매수 타점인지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드리기에 앞서서요. 잠깐 공지사항 말씀드리면 최근 강한주식연구소 어플리케이션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거의 뭐 하루에 몇백 명씩 지금 가입을 하고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주식성공TV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강한주식연구소 어플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 어플입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매일같이 추천주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천주들을 보시면은 대박 종목들이 굉장히 잘 나와요. 특히나 이거 보세요. 1월 2일날 말씀드렸던 웨이버스 뭐 90% 이상 급등 나오면서 뭐 거의 더블 나온 거죠. 그래서 1000만원 넣었으면 한 900만원 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즈케어텍도 역시나 42% 수익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스맥 같은 경우에도 먹기 되게 좋죠. 배우신 분들, 파동에 대해서 배우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5번 매수했다가 요만큼 한 15% 먹고요. 내려와서 이거 7번이네 다시 30% 이상 수익들을 먹으니까 이게 단순히 30%지만 파동을 배우신 분들 요 파동 요거를 배우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40% 이상 뭐 50%까지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단타 치고 싶고 수익을 빨리빨리 올리고 싶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종목들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매일같이 제가 브리핑 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장 뭐다? 오늘은 환율을 보시라. 오늘은 외인들 선물을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지금 뭐 파동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내용들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주식연구소는 여러분들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아주 핵심 어플리케이션이고 거기에다가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설치하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플 설치하시는 방법은요. 유튜브에서 주식성공TV를 검색을 하시면요. 제 영상이 있습니다. 제 설명 영상에 보시면 영상의 요 설명란 여기에 제가 어플 다운로드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누구나 클릭만 하면 설치하실 수가 있고요. 댓글에도 이렇게 첫 번째 댓글에 제가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찾기가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플 통해서 실력도 쌓으시고 수익도 얻어가시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종목들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대주전자재료입니다. 대주전자재료는 지금 매수하기 되게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2차전지 관련해서 지금 시장을 이끄는 것은 폐배터리 관련주죠. 에코프로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대주전자 재료는 고점에서 걸려가지고 여기 저항이고 여기 저항이고 그죠? 여기 저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걸려서 내려오고 있는 상태인데 주가를 한번 보세요. 거래가 이렇게 터졌습니다. 매도 거래량들이 엄청나게 나왔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받고 있다? 여기서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면 어떻게 된다? 장대 음봉 나오면서 완전 박살이 나는 흐름들을 보였다고. 누군가는 고점에서 지금 매수를 들어가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파동상으로 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요게 1번 나왔고요. 2번 쌍바닥 잡았고 3번 나와서 요게 진행이 되는 거죠. 5번 여기 4번 돌파는 안 났지만 5번 6번 나왔고요. 여기 돌파가 나왔죠. 그죠? 그래서 요게 다시 5번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면 요거를 분봉으로 잘라 들어가면 무슨 일이 생기냐? 요렇게 쌍바닥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60분봉에서 바닥 하나 또 쌍바닥. 그럼 이게 몇 번입니까? 2번이죠. 그래서 수렴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버텨서 한 번 더 내려올 가능성들도 있지만 어지간하면 여기서 버텨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시 상승 흐름들로 전환될 가능성들도 되게 많아 보여요. 자, 주봉상에서 보면 되게 중요한 저항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여기를 돌파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고점을 찍었고요. 13만 500원에 그 다음에 8월 9월에 고점 하나 만들면
내려오면서 요 저항대가 하나 생겼죠. 그리고 이 저항대가 작년 내내 주가 상승할 때마다 주가를 다시 밀어내리는 저항선으로 작용을 했는데, 이것을 이번에 뭘로 이렇게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했다. 갔다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절반 매수하시고 주봉상에서 여기니까 가격대로 보면 얼마입니까? 가격대로 보면 85,000원, 6,000원 요런 구간에서 여러분들 추가 매수 들어가셔도 돼요.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이제 양극재뿐만 아니라 지금 폐배터리, 양극재가 먼저 갔고요. 폐배터리 가고 있죠. 그 다음에 뭘 찾겠습니까? 응급재로 가는 거예요. 이 폐배터리도요, 원래는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양극재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서 폐배터리 관련주들, 그러니까 리사이클링 해가지고 거기에서 양극재 등을 뽑아가지고 비용 절감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양극재가 배터리에 있어서 원가 비중이 몇 프로입니까? 50에서 60%가 되죠. 제일 많아요. 그 다음이 어디죠? 응급재입니다. 응급재가 한 15% 내외가 되는데, 양극재가 다 가고 난 다음에 분리막이라든지 전해질 이런 것들이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중이 높은 응급재 쪽이 갈 거예요. 전해질이 한 7% 정도 원가 비중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돌아갈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보시고, 대주전자재료는 그중에서 가장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한솔케미칼입니다. 대주전자재료보다는 좀 재미는 없어요. 그죠? 시가총액이 2조 원 넘고요. 그리고 한솔케미칼은 다른 전자재료 쪽으로 사업 포트폴리오가 재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응급재 기업이다라는 이미지가 조금 작은 상태라는 거죠. 하지만 역시나 얘도 중장기적으로 묻어둘 만한 종목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한솔케미칼이 하는 것이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응급재 쪽인데, 반도체는 아마 하반기부터 시작해서는 반도체 관련 매출들이 굉장히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매출들이 늘어나고요. 여기에 응급재가 이제 붙어준다라고 했을 때 실적 개선세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한솔케미칼도 나쁘지 않은 자리다. 요거는 제가 차트를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으니까 요거는 이제 설명을 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자, 다음이 이녹스 첨단 소재입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는 자 보시면은 얘가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7천억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조 단위가 넘어가는데 그래도 그나마 좀 중형주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녹스 첨단 소재의 실적들을 보시면은 실적이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작년 4분기에는 환율 효과 비롯해 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실적이 빠졌습니다만, 연간 실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3천억대에서 4천억대, 4천억대 후반까지 이제 올라왔고요. 영업이익, 순이익도 재작년과 비슷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도 작년에 반도체 섹터가 좋았습니까? 안 좋았습니까? 별로 안 좋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서 반도체, 아까 똑같이 한솔케미칼과 똑같이 반도체 쪽이 살아난다. 그러면은 실적은 올해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들도 있고, 여기에 음극재까지 달라붙었다. 실제로 뭐 음극재에서 실적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테마성 흐름을 타고 올라갈 가능성들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들어온 거죠. 거래량, 대량의 거래량들이 들어왔죠. 이전까지는 재미가 없었습니다. 주가가. 그죠? 급락한 이후에 별로 이쁘게 뭐 거래량이 터지거나 그런 거 없었어요. 네, 잔잔한 흐름들이었습니다. 그죠? 추세대 안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러다가 돌파시도 있었는데요. 쌍봉 맞고 내려왔죠. 그러니까 요 장대 음봉 나오는 거 아니에요? 바닥을 몇 번 잡아주고 난 다음에 응급재 관련 이슈가 나오자마자 얘가 튀어나갔는데요. 요 추세대, 이전에 추세대를 돌파해서 안착하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사야죠. 그죠? 절반 정도 매수를 하시고 내려와서 어디까지 요 추세대의 중심선 정도 내려오면, 그죠? 이렇게 내려오면 33,000원대 초반 이렇게 되면 여기서 또 매수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보시고, 이녹스 첨단 소재는 주봉상에서 보면 1번 구간 나왔고 쌍바닥 잡았죠. 그죠? 쌍바닥 잡으면서 여기 2번 구간 나왔고 3번 수렴했다가 아주 교과서적으로 요렇게 볼린저 밴드 돌파했다고요. 그러면 1, 2주 정도 음봉 나오면서 조정이 보이다가 그 다음에 쏘게 되면 전고점 때까지도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양극재도 좋지만 양극재를 따라붙지 못하신 분들, 사실 이 강한 주식 연구소 회원님들 또 정회원님들은 이미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뭐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이런 양극재 종목들은 이미 확보를 해서 수익이 20% 30%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수익을 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대안으로서 우리가 음극재를 또 차분차분 모아가신다. 이런 차원으로 접근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양극재 올라갔고 폐배터리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다음 타자는 음극재가 될 가능성 많고요. 그리고 요 흐름들이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차 전지는 언제까지 적어도 올해 4월에서 6월까지는 주도 업종으로서 끌고 올라간다. 그리고 4월에서 6월 요때 지수가 한번 흔들릴 수 있는데 그 이후에는 주도 업종이 바뀌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강한 주식 연구소 어플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양극재든 폐배터리든 아니면 음극재든 뭐든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지금 시장에서 소외를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